안녕하세요. 테임은 결과로 말한다. 작가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제 책 제목 중에서 소제목 중에 호기심이 유지되어야 고객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화를 하다 보면 고객들의 성향은 굉장히 다양하죠.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데 다양한 고객들의 성향이 있는데 내가 교육받은 대로 똑같은 스크립트만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계약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고객의 심리에 따라서 그 상황의 고객의 다양한 성향에 따라서 나의 스크립트를 좀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고객을 사색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항상 갖는 게 이 TMR 분들, 텔레마케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고객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 고객의 성향을 듣고 말을 듣다 보면 이 고객이 어떤 성향인지 조금은 캐치가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스케치가 되는 그런 이렇게 좀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본다라기보다는 딱 한 번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외모를 가졌고 뭐 안경을 썼든 안 썼든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캐치가 되는데 이 텔레마케터를 하다 보니까 업무상의 전화를 들어도 그 사람의 성향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관찰을 하고 사색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중에서 군중 심리라고 해서 왜 다수를 따를 때 내가 득이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는 그 복리의 효과라고 해서 확정금리, 뭐 이자가 붙는 복리 이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4%, 5%대 저축 상품이 굉장히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년만 납입을 하고 5년을 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장기간 노후 자금으로 해서 20년 납입을 하고 10년 거치를 했을 때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라고 해서 만기 시에는 내간의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품을 찾아가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복리 이자의 저축성 상품들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중 심리를 이용을 했을 때 왜 대다수는 다 하는데 왜 고객님은 안 하냐라는 이런 심리를 자극을 해서 호기심을 유지를 시켜서 계약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물론 저축보험을 판매를 할 때 고객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왜 안 하세요? 그럼 고객 상담만 좋은 거예요. 고객은 그게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고객하고 통화를 했을 때 고객이 얼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었다. 내가 얼마를 내서 얼마를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졌지 고객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남들 다 해서 목돈 만들어 가는데 고객님만 못할 이유는 없다. 고객님도 내가 얼마를 내서 얼마를 모을 것만 고객님 계획하시면 저희가 바로 설계를 해드린다. 그랬더니 고객이 말을 안 하고 있죠. 뻥친 거죠. 이런 상담원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고객은 이제 말을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고객도 그 군중 심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를 따라서 내가 득이 된다라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도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저 월 30만 원짜리 해주세요. 월 20만 원짜리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냈을 때 얼마고 15년, 5년 거치했을 때 15년 뒤에 얼마를 타요? 이렇게 여쭤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축이 좋아서 상품이 좋아서 그거를 막 주야장천, 주구장창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심리를 건드려서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돈을 모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딱 목표를 잡고 그거를 설명을 해 줬을 때 고객들이 쉽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텔레마케터는 고객의 심리를 자극해서 계약을 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의 화술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고객의 심리를 캐치를 해서 그 심리에 따른 상담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관찰을 하고 사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고객도 '아 이 상담원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라포 형성이 되다 보면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유지를 하다 보면 고객들의 뭐 사소한 생일이라든가 이런 기념일들을 전산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고객들한테 문자가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거 뭐 해 봤자 뭐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회사에서 다 문자 제공비 다 주는 거고, 내가 손만 까딱까딱 하면 고객한테 문자가 가는 건데, 또 이모티콘으로 해서 또 이쁘게 가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다 만족은 하진 않아요. 바빠서 그냥 형식적인 문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문자에 또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의 사소한 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고객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내가 계약을 하고 보험을 팔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고객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고객들은 어떤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 호기심을 잠깐 내가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도 이 상담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고객들은 그거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관찰할 때도 꽃 하나를 볼 때도 그 꽃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사색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장미꽃을 볼 때도 그 가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예쁘게 필 그 꽃들을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객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나의 한계를 짓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또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정말 사소한 거에 내가 사색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갖고 그 호기심을 갖고 고객한테 다가갈 때 그 질문을 할 때 고객들은 감동을 받고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